편제가 왔으니 큰돈을 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해석입니다. 실제 드리겠지만 옳은 재성은 재성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재성이라는 것은 돈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서울대 오빠의 사주 이야기. 안녕하세요. 서울대 오빠 내비입니다. 오늘은 병오년 세운보기 시리즈를 시작해 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세운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제일 주의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세운에서 오는 글자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운 해석할 때 제일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은 세운이 원국에 무슨 작용을 하느냐이지, 세운 십성이나 육지는 올해 벌어질 사건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세운을 보자마자 십성을 결과로 해석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일주한테 올해는 편재가 왔으니 큰돈을 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위험한 해석입니다. 실제 옳은 해석은 뭐냐 하면요. 무슨 무슨 일주가 편재년이니 현금 유동성 확보를 추구하며 움직인다. 그래서 그 결과로 돈을 실제로 벌었냐 잃었냐는 원국 구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일주라도 올해 돈을 버는 사람, 잃는 사람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운에서 오는 지지와 천간 글자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올해 내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유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유발 에너지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원국 구조와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나서 에너지가 증폭되던 차단되던 감소하던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누구와 싸울 수도 있고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결과치들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운에도 지지랑 천간이 있죠. 우선 지지를 먼저 보면요. 지지 같은 경우에는 지지의 편제가 왔다. 그러면 그 어떤 행동이나 사건을 위반하는 실질적 원인이에요. 운에서 온 지지가 원국의 지지와 여러 가지 합충형 격각 등의 관계를 만들어서 실제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반면에 세운 천간에서 오는 거는 정신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에 세운 천간으로 식신이 왔다.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시도나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확장하고 싶어지게 하는 욕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식신이 천간에 운이 왔을 때는 뭐 새로운 거 하고 싶어진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비나 인력을 확장하고 싶어진다. 이런 마음이 유발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수정하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십성을 볼 때 다음에 십성 편에서 제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성은 절대 돈이 아닙니다. 재성이라는 거는 돈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환금성이 높은 유동성 자산의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편제나 정제를 봤을 때 돈을 번다라고 단정하고 해석을 하면은 틀려요. 만약에 편제나 정제 운이 왔다. 그러면은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나는 현금 흐름을 증가시키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내 사주 원국의 구조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편제를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세운 천간에 편제가 떴어요. 그러니까 세운 천간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의 중요한 원인이나 올해 내가 일어날 사건 중에 중요하게 관련된 일로 번역해야 됩니다. 세운 천간에 편제가 뜨신 일주분들이라면은 올해는 편제와 관련된 일 때문에 뭐뭐뭐가 어떻게 되었다. 이것이 해석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현금 유동성, 투기성 자산, 유통시장, 가족으로 따지면 아버지, 남자라면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구체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병오년에 임일주가 있어요. 임일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천간에 병화 편제가 들어옵니다. 임일주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번다가 아니라 편제를 추구하려다가 어쩌고 저쩌고 되었다. 이게 이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은 나는 편제가 왔으니 큰 돈을 번다. 이렇게 결과를 먼저 확정해버리면 안 돼요. 올바른 해석은 현금 흐름 증가나 투기를 추구하다 보니, 혹은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시작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원인인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국의 구조가 그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이 원국의 구조가 세운에서 온 글자가 안착되게 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분석하는 게 관건인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차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신일주에 어떤 고객사에 납품업을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나간 예지만 이것도 편제를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묘년이라고 있었어요. 천간에는 식신이 뜨고 지지에는 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식신이 천간으로 왔다는 거는 나는 올해 새로운 아이템을 해보고 싶다. 혹은 생산 설비나 직원을 늘리고 싶다라는 정신적 추구성이 유도돼요. 실제 행동은 뭐냐면은 편제가 들어온 거죠, 지지에. 그러면은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나는 뭔가 확장하면서도 확장하려는 욕심이 생기고 실제로는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일주예요. 갑일주가 2026년 병원을 맞이했어요. 천간에는 식신, 지지에는 상관이 옵니다. 식신이 왔다는 거는 내가 이제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어디 물건을 받아다가 납품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실제 생산 설비를 직접 깔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시점이에요. 지지에 상관이 왔다는 거는 기술성이 가미된 실제 생산 설비를 까는 그런 행동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이걸 깔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두 가지 예를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사주 원국 지지에 원숭이 신자라는 편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운 지지에서 오는 말호자가 원숭이 신자 편관에 숨통을 쪼여요. 이 격각이라는 게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생산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고객사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로 편관 원숭이 신자가 없어요. 여기는 말호자가 원숭이 신자를 격각하는 변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설비 투자 행동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원인은 같고 내가 행동도 같은데 그 결과는 똑같은 갑일주인데도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국의 구조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운을 볼 때 생각해야 될 거는 올해는 좋은 해예요? 나쁜 해예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분야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업적으로는 어떻고, 가정적으로는 어떻고, 건강적으로는 어떻다. 이렇게 다 나눠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 일신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병오년에 어떤 신일주의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사주 원국에 닭유자라고 있어요. 이 닭유자는 신일주에게는 걸록이라고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건강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이 신일주가 천간에 병화 정관이 왔다는 거는 나는 올해 합격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지에 마로자 편관이 왔다는 거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합격하려는 마음, 정관 때문에 생기는 합격하려는 마음으로 편관이라는 힘든 과제를 수행하느라 즉 건강, 닭유자 걸록에 오유파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이 망가져 병원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같은 세운이라도 이런 관점에서 사업, 가정, 건강 등등의 서로 다른 문장으로 전부 다 세분화해서 해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해석을 공부하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세운에서 오는 십성을 아예 보지를 마세요. 세운 십성을 먼저 눈에 보게 되면 내 머리가 그 십성적 의미를 결과로 먼저 생각을 하려고 돼요. 현재 딱 보면 큰 돈, 큰 돈이 벌리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세운에서 온 십성이 뭔지를 보지 말고 그냥 운의 지지와 천간은 원인이라고 생각만 하시고요. 그것이 사주 원국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운에서 온 십성을 붙여서 문장을 좀 다듬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 나중에는 아주 깔끔하게 세운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세운 해석은 이렇게 단순히 뭐 예언이나 예측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해의 전략을 세우기 위한, 즉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이 힘든데 언제 풀리나? 라는 고민이 있어요. 내가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봤더니 내년 하반기부터
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확장도 아니고 철수도 아니고 버티기 전략으로 가야 돼요. 문 닫지 말아야겠다. 근데 현금은 관리해야 되겠다. 리스크는 최소화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해석을 단계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운 지지와 첨가는 원인으로 변형한다. 두 번째, 그 원인이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내가 하게 될 정신적 추구성과 행동의 방향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발전될지 지지부진할지 후퇴될지는 사주 원국의 지지 구조로 그 변수를 계산합니다. 지금과 같은 작업을 사업이나 가정, 건강 등 분야별로 다 따로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 결과를 길흉으로 단정하지 말고 가능한 시나리오 A, B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만들어낼지 그거를 만들어 놓는 것까지가 우리가 세운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첫 번째, 세운 십성을 결과로 읽는 순간 해석은 산으로 합니다. 실제 결과는 원국 구조가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일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대응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는 실제로 병원연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 테니까 계속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